네, 혜라님, 한동훈 전 대표가 제2 연평해전을 다룬 공연을 이제 관람을 하면서 기자들과 이제 인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보훈과 안보를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. 이제 본격적인 조기 대선 행보에 나서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? 너무 빨리 나왔지. 음. 더 기다렸어야 돼. 그래서 윤 대통령 판결 나고 탄핵 뭐 인용이 되면 그때 나왔어야 돼. 그게 한동훈 전 대표한테 더 유리하기 때문일까요? 훨씬 유리하지. 지금 국민이 빨리 나와라 이런 형국도 아니야. 그리고 탄핵이 사실은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각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. 그러면 무슨 조기 대선도 없는데. 뭐 무조건 믿고 있는 거 아니야. 지금 나왔다는 얘기는 이미 국민들한테 속내를 들킨 거지. 탄핵 어차피 인용될 거야. 조기 대선 할 거야.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. 그거는 모양새가 안 좋지. 보기가 안 좋아. 왜냐면 자기가 모셨던 대통령인데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 그래도 예의가 있는 거지. 그 판결이 딱 나와서 진짜 탄핵이 인용됐다. 그래서 이제 조기 대선 해야 돼. 이럴 때 갑자기 급속도로 끌어오를 거라고. 막 대선 주자들 막 서로 막 움직이고 막 이럴 때 그러면 이 보수 쪽에서도 인물이 별로 없잖아. 그러니까 부를 거라고 국민들이 당연히 나오라고. 그럴 때 나와야 되는 거지. 지금 너무 빨리 나왔어. 그러니까 조급한 거야. 2달 쉬었다고 하는데 2달을 못 쉬네 세상에. 그게 약자 애고가 그래요. 잊혀지는 게 너무 무섭고 나를 기억하지 않을까 봐, 더 이상 날 좋아하지 않을까 봐 너무 두려우니까 집착해. 약자는 그렇게 집착해요. 집착하니까 부르지도 않았는데 막 성급하게 나오는 거야. 지금 이거는 성급한 거야. 그러니까 정치는 항상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하잖아 내가. 그래서 전당대회 끝나고 확 할 때는 그때 적시해야 되는데 그때는 느긋해. 그랬다 지금은 느긋해야 돼. 국민이 막 나오라고 해서 나와도 늦지 않거든. 근데 지금은 너무 조급한 거야. 너무 빨리 나왔어. 그러니까 속내도 들키고 예의가 없다고 느껴지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. 그리고 이제 본인이 나와서 무슨 이렇게 연평해전 연극 보는 게 무슨 그렇게 국민한테 영감을 주고 앞으로 지도자로서 대단하다 이런 말을 듣겠어. 그냥 쇼질로 보이지. 근데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그렇고 한 전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층이 여전히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거든요. 그분들은 뭐 한동훈 전 대표 좋다, 뭐가 빠르냐,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것 본인들이 같아요. 좋아서 하는 얘기고.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여기지만 저는 항상 어떤 입장이냐면 내가 한동훈 팬 입장으로 얘기 안 해요. 김문수 얘기를 할 때도 김문수 팬 입장으로 얘기를 안 해. 그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한테 유리하면 잘했다. 네 앞으로 네 대선 가도에 파란불 켜지며. 근데 불리해. 그럼 뭐라고 해. 근데 그거는 좋아하는 정치인뿐이 아니라 싫어하는 정치인. 개인적인 호불호도 있잖아. 나도 여자인데 남자로 볼 때 별로고 뭐 인간적으로 별로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. 하지만 정확하게 내가 정치 평론이니까 평론가 입장에서 얘기해요. 이재명 대표한테도 뭐라고 할 때는 행보를 잘못했을 때 거의 뭐 존재 자체가 이미 수치 떨고 당대표로 나왔을 때부터 별로 잘한다고 할 수가 없지. 이미 당대표 된 거부터가 문제니까. 어떤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. 날마다 엇갈려. 자기 죄를 벌을 받고 나왔어야 되는데. 그래서 항상 행보를 할 때 이 사람한테 불리하고 뭐가 불리한지 또 얘기해 주는 거지. 내가 무조건 그 사람 뭐 박수 쳐주고 아니면 그 사람 싫다고 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. 나 한동훈 대표를 나 남자로 괜찮다고 생각해. 샤프하고 젠틀하고 머리도 총명하고 에너지가 좀 작아서 매력이 좀 떨어지지. 그 부분에서 인간적인 매력이. 근데 그래도 그것도 보강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의 이 행보가 마이너스가 된다고 의미하는 거야. 그러니까 지지자들은 무조건 좋지 자기는 보니까. 그렇지만 중도층에 한동훈을 지지하거나 안 지지하거나 이거 상관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을 평가를 계속 하잖아. 그러니까 극렬 지지층은 평가 자체가 없어요.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일으켜도 우리의 윤 대통령이 많이 일으켜도 윤 대통령 이럴 거잖아 어차피. 한동훈 대표도 그래. 지금 나와도 좋습니다. 나중에 나와도 좋습니다. 그런 분들은 이미 따다 놓은 당상이라고 하지 표는 이제 이미 받은 거고. 그게 딱 지켜보는 중도층이 있어요. 딱 어떻게 하나. 이게 어떤 인물인가. 좋아했다가 윤 대통령도 많이 돌아서서 지지율 떨어졌던 게 하는 행보를 이렇게 지켜보고 국민들이 실망하면 서서히 돌아선 거잖아. 그치? 그러니까 약자가 행보를 하면 약자 마음이 국민이 지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돌아서게 만든다. 왜? 모든 사람은 강자를 좋아해요. 멋지니까 강자가.
실제적으로 뭐 돈이 있고 빽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마음 자체가 강자 마음을 쓸 때 멋있고 좋지 약자 마음 쓸 땐 싫어해. 약자는 되게 열등하고 찌질하고 이래 보이거든. 그래서 지금 하는 행보는 약자의 집착으로 너무 빨리 나온 거야. 자기 잊혀질까 봐 두려워서 조급한 마음에. 그게 약자 행보예요. 강자는 여유가 있거든. 느긋하거든. 그리고 나와서 할 행보가 별로 없으니까 연평도 해전 뭐 영국 보고 그게 무슨 정치인으로 그냥 쇼지라는 것만 같이 보여서 일단 기존 정치인과 차별화가 사라지고 있단 말이야. 기존 정치인과 차별화가 됐었거든. 한동훈 대표가 되게 신선하고 할 말 딱딱하고 자기 일 거의 딱딱하고 돌풍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분명히 차별화돼서. 그때랑 똑같은 한동훈 전 대표인데 이렇게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희한하지. 네. 본인이 그때는 강자 마음이었던 거야. 남의 칭찬과 비판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아무리 사랑 줘도 내 할 일은 해. 비판해도 할 일은 해. 그리고 할 말 딱딱하고 그리고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아. 딱 이러니까 멋진 모습이지. 그러니까 엄청 돌풍인데 정치인이 되니까 치우쳐. 우리 당. 우리 편으로 치우쳐. 치우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집착이 생겨. 사랑받아야 되겠다. 이 우리 편한테 사랑받고 싶고 상대편은 이기고 싶은 이 집착이 생기면 이게 약자 마음이거든. 그 약자 마음으로 행보를 하면 멋지지 않은 거야. 그래서 지금 부르지도 않은데 나오고 그리고 옛날에 한동훈 대표 같으면 연평도 해전 연극 보고 그건 그냥 개인이 예전에 개인이 세종문화회관 가서 연주회 듣고 그런 적 있었죠. 한번 들어서 막 사인 받으려고 사람들이 그러고 근데 그때는 정치적인 행보가 아니었던 거야. 개인적으로 가서 그걸 보고 그러니까 더 멋있는 거야. 근데 이번에는 연평도 해전 연극을 아무리 정치적 색채가 있다지만 개인이 가서 그냥 본 거랑 그 한동훈과 이렇게 정치인들하고 같이 가서 그거를 이렇게 보고 그게 기사에 난 거는 전혀 달라. 앞전에 한동훈은 돌풍을 일으켰던 신선한 한동훈이고 공사 구분하고 뒤편에 한동훈은 정치인에 오염됐다고 보이지. 정치인들이 그러잖아. 쓰잘데없는 뭐 야구장 쉬고 하면서 서무시장 가서 떡볶이 먹방하고 뭐 정치인이 연예인이야? 나는 그런 거 행보하는 사람 보면 쇼지라는 거 보면 죽이고 싶어. 자기 할 일이나 하면 되지. 그런 걸 갖다 쭉 데리고 가서 거기 시장 상인들 불편하게 하고 국민들 불편하게 하고 자기 시간을 세금으로 얼마나 급여를 받으면서 그런 짓을 합니까? 딱 싫었거든. 근데 그걸 그냥 하네. 그러니까 이게 판단력이 떨어지는 거야. 예전에 한동훈의 판단력이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. 딱딱 자기 할 일하는 거를 딱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자기 할 일이 아니지. 정치인이 쇼지라는 건가? 이게 우리나라 정치인의 문제점이야.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하고 싶은 속내가 너무나 드러나 버린. 그러니까 예전에 독일에서 총리랑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시간이 없으니까 햄버거 사다 먹으면서 호텔에서 회의하고 이렇게 하고 갔잖아. 그게 정치인의 모습이거든. 자기 할 일하고 바쁘게 막 딱 최소한의 비용으로.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 무슨 뭐 식 한다고 막 거창하게 세금으로 돈 들여서 거기 가서 뭐 탁 자르고 막 거기 가서 뭐 보고 대통령과 영부인도 하는 일이 그런 거야. 그러면 참 난 부적절하다고 봐. 오히려 아프고 낮은 곳에 가서 그치? 재민들 만나고 이런 거는 괜찮지.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자기 정치적인 일하는 거 딱딱. 그런 거면 모를까 이런 쇼지라는 듯한 모습은 열등의 약자의 모습이고 이게 정치꾼들의 모습인데 이런 걸 보이니까 이런 걸 보일 수밖에 없지. 지금 자기가 나와서 특별히 할 일이 없어. 직함이 없잖아. 예전에는 뭐 비대위원장 뭐 이런 게 있었잖아. 당 대표. 근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야인인데 나왔으니 이런 행보 할 수밖에 없고 이런 행보는 식상하고 아 정치꾼이 됐구나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거죠. 네. 그 약자 마음이 올라오면 그렇게 행보하는 거야. 네, 그 신선하고 국민을 위하고 뭔가 다르게 느껴졌던 한동훈 전 대표 이미지가 이제 기존 정치인들과 비슷해졌잖아. 네. 느끼지 그치? 네. 뭐 말하거나 이런 거는 뭐 그 말투나 이런 건 똑같지만 뭔가 이미지가 예전에 느낌이 다른 완전히 다르잖아. 네. 그때 강자 마음에서 내가 아직도 약자 마음을 인정 못했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. 약자 마음을 인정하잖아. 귀신같이 국민이 불러. 참 그게 집단 무의식은 모든 걸 아는 거야. 개인은 모르지만 집단 무의식은 그래서 막 그때 한동훈 대표 나오라고 할 때 당대표 나오라고 할 때처럼 불러야 되는 거야. 불러서 나와야 되는 거고. 그러니까 항상 정치가 타이밍의 예술인데 타이밍을 놓치는 게 약자 마음 올라오면 두려워서 놓쳐. 두려우니까 전당대회 후에 공격을 못했고 두려우니까 지금 좀 참아야 되는 걸 못 참고 지금 나온 거야.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. 그 약자 마음을 끌려가면 정치인은 멋진 정치인이 못 돼요.
트럼프도 지금 똥볼 차고 있잖아. 그 약자 마음으로 젤렌스키가 꼬박꼬박 자기한테 말하는 게 아주 꼴보기 싫은 네. 거지. 그냥 미국 형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랬으면 좋겠어. 근데 안 그러고 젤렌스키가 당당하게 고맙지만 이건 이뤄야 된다. 자기 입장 얘기하고 하니까 돈을 얼마나 가져간 주제에 하면서 엄청 약자라고 무시하는 가해자를 써서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힘들어질 거야. 앞으로. 강자의 관용이 전혀 안 보여요. 전혀 안 보이니까 네. 얼마나 찌질해.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시위하고 날마다 저런 모습 보이면서 국격을 추락시키면 미국 내 국민들도 수치를 아는 국민들은 싫어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 따라서 또 탄핵당할 수 있어요. 헛소리하고 잘못하다가 지나치게 가면 그쪽으로. 그래서 약자 마음을 쓰면 항상 멋지지가 않은 거야. 그때 그 젤렌스키랑 회담하는 거 보면서 미국인들이 수치 올라왔을 거고 양식 있는 사람들은.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게 리더십이 전혀 안 보이는 찌질이를 보였을 거라고.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. 강자 마음 쓰는 게. 강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강자 마음을 쓸 때 현실의 강자가 되는 거야. 대통령이 돼서 강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강자 마음을 딱 쓸 때 권력을 갖게 되고 권력을 가진 상태에서도 강자 마음을 멋지게 써야 돼요. 권력을 가진 상태에서 강자의 관용을 베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. 그게 덕목이야. 약자를 배려하고. 그거에 사라지면 그게 약자 마음, 가해자 마음이라 권력을 잃게 돼 있는 거죠. 윤 대통령이 그렇게 잃었는데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되기 전에 이미 강자 마음을 잃어버리고 지금 약자 마음으로. 참 아쉽네요. 보면. 인간적으로 그냥 남자로서는 스마트하고 젠틀하고 멋지고 올바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마음을 제대로 쓰지를 못해서 그 에너지가 커지질 않고 있어. 오히려 옛날보다 쫄아든 느낌? 옛날에 그 에너지는 아마 반쯤은 윤 대통령한테 기대서 얻은 거죠. 윤 대통령의 비호 아래 법무장관 시절에. 근데 윤 대통령 그늘을 딱 벗어나서 혼자 딱 살아야 되는데 혼자 되니까 이 에너지장이 그리 크지 않은 거야. 그리고 이제 진짜는 조기 전당대회가 시작되면 조기 대선 시작되면 그때 알 수 있겠죠. 나오면 에너지 체급이 쫙 보여 한눈에. 그러면 국민의 집단 무의식은 강자를 좋아하게 돼 있어. 예전에 조국 혁신당 돌풍이 일으켰잖아. 뭐가 달라진 게 있어 조국이. 근데 강자 마음 쓰니까 다 몰리잖아. 국민은 한눈에 알아본다. 한눈에 그게 약간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남녀가 소개팅이나 미팅에서 만나면 보는 순간 느낌으로 안다고 하잖아요. 그 에너지를 서로 느끼는. 그렇지. 네. 한눈에 알아봐. 그래 제가 혼자 있는 거 아닙니까? 해라님과 한눈에 맞는 딱 에너지가. 한눈에 보면 어느 정도 에너지가 맞아야 티키타카가 되는데 말을 하면 상대가 무서워. 나는 장난이라고 얘기했는데.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, 이게. 네. 진짜 이렇게 통 크고 멋진 에너지가 있는 남자분이 없어가고 내가 이렇게 여태까지 혼자 있어야 되나.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. 에너지가 좀 네. 세면, 그쵸? 딱 이게 맞고 재미가 있는데 똑같아. 국민들이 딱 보면 딱 이 정치인이 등판해서 딱 이렇게 나오면 그 에너지 크기가 싹 보이고 누가 약자 마음이고 누가 강자인지. 그게 바로 민심이라는 건데. 그렇죠. 네. 근데 이제까지 민심은 눈이 어두워졌었어. 그래서 가해자를 강자인 줄 알고 많이 뽑아서 우리나라가 지도자들이 이렇게 개판이었는데 이번에 우리 국민의 눈이 많이 띄어졌을 거예요. 왜? 막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약자의 개수치를 떨면서 자기 편에 집착해서 여야가 맨날 싸워. 여당 야당. 극좌 극우가 막 싸워. 이러면서 막 싸우면서 그 집착이 많이 죽는 거예요. 집착과 거부감이. 수치가 많이 죽어. 그럼 수치가 이렇게 눈에서 벗겨지면 자기도 모르게 보는 눈이 열려요. 해안이라고 그러지.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쇼츠에서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. 우리나라에 영이 와 있다. 그 영은 심판의 영이고 정의의 영이지만 동시에 사랑의 영이라 우리 국민들을 아프게 이런 막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을 만들어서 아픔 속에 그 수치 떠는 약자이고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죽으니까 우리 국민이 점점 이제 강자를 보는 눈이 생긴 거야. 그래서 제가 미리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. 이 사람이 강자다. 근데 결과를 보면 돼요.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누굴 좋아한다고 이 사람이 돼야 돼. 소용없는 거야. 강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강자가 되려면 자기 마음을 인정해야 강자가 되는 거야. 제가 처음부터 강자였겠습니까? 애기였지.
귀여운 여자 애기. 그러다가 이 돌을 닦으니까 그래서 남자도 못 구하는 거예요. 예전에는 남자가 줄을 섰어. 내가 엄청 이뻤거든 젊을 때는. 네, 그랬을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, 네. 근데 이제 지금도 무서워. 아름다우세요. 네. 이제 무서워서 못 와요. 이거 하도 마음을 인정하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세지니까 직설로 나가고 내 소신이라는 게 생기고 세지지, 그치?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정치인들 마음 공부해야 돼요. 그렇게 찌질하고 그냥 열등에 빠져갖고 어떻게 국민을 지도해, 그치? 이재명 대표도 감옥도 갈 배포가 없는 주제에 무슨 나라를 이끌어. 독립운동했던 순국 소년들은 막 그 어린 나이에도 감옥 가서 옥살이 다니는데 옥사하지도 않는데 그런 게 무섭고 수치당하는 게 무섭고 나라 못 이끌어요. 지금같이 그렇게 약해 빠져갖고는. 그래서 다들 마음 공부해야 정치인들도 이게 에너지장이 커지고 우리 국민은 지금 닦이는 중이고 그래서 분명히 이번 대선에서 내 예상대로 그 강자를 뽑게 될 거고 뽑게 되면 나라가 안정이 돼. 이제까지 가해자를 강자인 줄 알고 약자의 가해자 쓰는 약자를 강자인 줄 알고 뽑아서 나라가 이렇게 혼란했던 거예요. 불안정하지 약자는. 그리고 약자의 그 수치는 사실은 모든 에너지 중에 가장 빨리 멸망시키는 에너지가 수치거든. 그래서 우리가 음식 썩을 때 거기 부패할 때 그 수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어떤 회사나 어떤 사람의 집안에 딱 들어가 보고 수치가 창궐에 있으면 아 여기 망하겠구나 하면 얼마 안 있어서 회사 부도나고 그 집안도 멸문지화를 겪게 돼요. 수치 에너지가 그런 거거든. 근데 그 약자의 수치를 떨고 있으니 길바닥에서 수치 떨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정치인들 여야 싸워서 수치 떨고 그 수치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야. 그러니까 간절히 나와 영채마을이 돌을 닦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영채님이 하늘의 영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그 수치를 청산시키느라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. 막 쳐서. 그래서 우리 국민이 지금 깨어나고 있어. 본인들이 깨어나는 줄도 모르고. 그래서 이번에 강자를 뽑게 되면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안정이 될 거고 만약에 이번에도 아직 청산이 덜 됐어. 수치 에너지가 우리 국민이. 그러면 한 번 더 아픈 선택할 거예요. 가해자를 뽑겠지. 그러면 또 나라가 또 막 시끄러워서 미움으로 막 싸우겠지. 그러면서 또 죽게 돼 있어. 이 수치 애고가. 모든 게 하늘의 뜻이죠. 네, 이제 조기 대선이 곧 치러질 것 같은데 위대한 이슈와 같이 대선 주자들의 에너지, 저희는 조금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. 그분들의 마음 에너지에 따라 또 판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되게 어떻게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재밌지. 근데 이제 같이.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제 눈을 딱 바꿔서 옳고 그름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. 에너지가 센 사람이 돼야 잠재의식이 맑은 사람이 돼야 과거의 이력이 어떻든 상관없어요. 지금 내 에너지가 잠재의식이 아픔 속에 많이 죽어서 커지고 맑은 사람, 강자 마음을 쓰는 사람, 안팎이 투명한 사람, 가식이 없는 사람을 뽑으면 나라가 그 사람의 에너지장에 들어가면서 맑아지는 거야. 근데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 보여도 혼탁해, 잠재의식이. 아픔 속에 죽지 않았어. 미움이 많고 수치가 많아.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 국민은 미움과 수치 올라와서 날마다 길바닥에서 저렇게 싸움박질하고 나라는 수치의 똥통에 처박히게 되는 거예요. 앞으로 잘 뽑을 수 있도록 위대한 이슈와 함께 조기 대선도 함께 합시다.